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의 정은영입니다. 재테크에 관한 한 이슈 점검부터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컨설팅 사례까지 자산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 재테크 매거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69번 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과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서정아 팀장, 최준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최근 핫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금수저 3만, 흑수저 222만. 예,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는 자산을 증여받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청년들이 약 3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반대로 222만 명 정도 되는 그 젊은 세대들이 학자금 대출로 받은 자금이 6조 8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같은 세대, 다른 상황, 이걸 요즘에는 이배분 수조로 비유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보통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이제 표현들이 많은데요. 뭐 X세대, 3포세대, 그다음에 뭐 7080세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부모가 해주는 이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이제 등급으로 해서 이제 수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X세대는 여기 MC님 세대가 X세대 아니었나요? 이게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세대를 얘기하는 것 중에 금수저는 이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재력이나 이제 사회 진출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모를 두고 모든 것에 정말 부족함 없이 생활하는 친구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전 신세대고요. 전에는 두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천에서 용났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들어는 보셨는데 직접 쓰시는 거 못 보셨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이제 다들 환경이 어려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공부만 한다고 해도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가 않아졌어요. 쉽지 않죠. 이제는 그게 자기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부모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자녀의 미래 결정하는 이 환경 요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뭐 부모가 능력이 좋다면은 요새는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초중고 시절에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유학도 다녀올 수 있는 만큼 출발부터가 일단 달라요. 다르고 이제 뭐 인맥을 통한 취업도 걱정을 안 하고요. 정 안 되면은 엄마가 뭐 하나 차려줄게. 뭐 이렇게 해서 취업 창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가 있죠. 뭐 그에 반해서 일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자식들 위해 살아온 부모의 감사를 할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원망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 바라보는 시선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하고 저도 부럽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러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이제 다른 집을 부러워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자식이 우리 부모는 왜 그러고 평가하는 시대가 벌써 돼버렸어요. 네. 그걸 이제 수저로 비유한 건데 도대체 어떤 수저들을 말하는 거고 또 그 수저를 나누는 기준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제 금수저 그리고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흑수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부모를 잘 만나서 돈 걱정도 없고 취업도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그리고 물려받거나 받을 재산이 많아서 그야말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친구들을 이제 금수저라고 하는데 뭐 가까운 예로 이번에 뭐 최근에 영화도 하나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뭐 재벌 3세가 뭐 이렇게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영화도 이제 나온 그런 분들이 이제 금수저고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평소에 크게 돈 걱정 없이 뭐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 한 채 정도는 거뜬히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은수저라고 비유를 한다죠. 그에 반해서 뭐 동수저는 이제 전세금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이제 스스로 힘으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들 그러면서 해결하고 살아가고 이겨내고 그다음에 부모님께 거꾸로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흑수저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건강하게만 태어나고 그럼 행복해했고 또 이 삼시세끼 안 그러게 꼬박꼬박 밥만 먹여줘도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어버이날 때 꼭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부모는 왜 이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탓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씁쓸하네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 뭔가 혼자서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 나가기에는 네. 상황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그 MC님 말씀하셨듯이 요새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졌고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력과 스펙이 훌륭을 해도 뭐 취업의 용이성이나 뭐 소득의 만족도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집안에서는 이제 뭐 부모나 자식 간의 이런 갈등, 심하면 뭐 사건, 사고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부동산 얘기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네. 점점 심해지고 있다. 네. 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경제적 수준이 한번 하락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힘든 세대가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도 대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특히 미국 경제를 끌고 있는 그 전 세계 VIP 중에 대표적인 유태인. 네. 예, 그들이 바닥부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네. 예, 근데 지금은 다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그들만의 이 아마 독특한 경제 교육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그들을 이제 지금의 위치로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그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뭐 돈을 뭐 만들어주기보다는 이 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쓰는 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 독특한 경제 교육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유태인들의 경제 교육이 뭐 자식한테 자산을 물려줄 때도 그냥 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기다려서 뭐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부모가 성공을 이렇게 딱 하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예, 오냐오냐 키우고, 네. 예, 나중에 애들한테 다 주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나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아까 말했던 금수저리비도 하나씩 꽂아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 마음일 텐데,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물려받은 자식들이 과연 행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한테 감사하며 살까? 저는 그게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사실 감사한 건 둘째치고 이런 친구들을 소위 말해서 이 온실 속의 화초라고 부르잖아요. 부모님의 지원만 받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사회에 떨어졌을 때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오히려 내가 그나마 있던 돈을 탕진하고 스스로 물려주신 금수저를 뱉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자녀들이 스스로 이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 이런 것들을 경제 교육이나 아니면 어릴 적부터 습관들을 통해서 좀 만들어 왔어야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 뭐 자식들에게 뭔가를 계속 준다든지 가르쳐 주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짐이 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좀 나이가 드셔서도 좀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부모님이 아무리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이제 하면은 부모님 말을 듣기보다는 아유 뭐 엄마가 뭘 알아 뭐 아빠가 뭘 알아 이러면서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럴 때는 또 이제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세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지네들이 잘난 줄 알아요. 세대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 이게 옳은말이구나라는 것보다는 아이 왜 우리 부모님 여태까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지? 그래서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상황들이죠. 그렇죠. 이런 특히 경제교육이나 이런 재테크하는 같은 교육들은 사실은 엄마랑 아빠 엄마 세대랑 우리랑 틀려. 그렇죠. 좀 거부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근데 교육은 필요하잖아요. 교육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모님들의 재테크 방식과 지금 젊은 세대들의 재테크 방식이 다르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어떻게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치관을 잡아주는 게 부모님들이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금융기관에서도 요새 재테크 관련 교육도 많이 하고요. 혹은 뭐 전문 재무설계사나 뭐 자산관리사한테 재무상담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좀 체계적인 그 자산관리 방법과 재테크 방법을 돈 다루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유행이잖아요. 익숙해 있고 네네. 그렇게라도 이것도 도움이 좀 필요하다. 네. 부모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최준현 팀장님이 오늘 나눈 금수저, 흑수저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이제 부모님들 세대는 이제 내리사랑이 참 우리나라 내리사랑이 유명하죠. 자식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퍼주고 나중에는 부모님들의 자산까지 물려주고 가는데 사실 자식은 부모님의 소유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전혀 다른 독립적인 개체인데 모든 것을 자식한테 다 해주는 것이 결코 자식한테 이게 도움이 될 거냐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입에 물려준 금수저가 결국에는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자식은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어지고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오히려 그게 자식한테는 독을 바른 수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자식에게 무조건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오냐오냐 키워주고 줄 수 있는 거 다 간식에까지 다 빼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과연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냐?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밑거름을 쌓아주는 것, 스스로 돈 관리를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만큼 재테크 교육을 해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렇게 준비된 자식에게 그 부모님들의 모든 걸 넘겨줬을 때 넘겨주는 뿌듯함도 있고 자식도 올바른 길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상속증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50대 남성의 사연인데요. 자식에게 금수저를 입에다 확 꽂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다 꼭 갖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과연 어떻게 넘겨주는 것이 좋을지 그 방법을 제안해 드리니까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컨설팅 사례 시간입니다. 그 전에 재무상담이나 또는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또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상담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상속증여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이 사례를 신청해 주신 그 시청자님의 사연 간단하게 서정아 팀장님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둔 50대 가장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두어 번 겪으면서 이 가족들을 좀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이 40을 넘어서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어 지금 이제서야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업이라는 게 잘 되다가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 아빠를 잘못 만나 고생한 아이들한테 미리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일단 그럼 우리 사례자분 가족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의뢰하신 사례자분은 54세 남성이시고 현재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에서 회사 사장님으로 계십니다. 네. 본인은 소박하게 자영업하신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 사장님이시고요. 부인은 현재 52세 전업주부, 아들은 2명이 있는데 큰아들은 올해 직장에 갔고요. 네. 예, 둘째는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간단하게 정리된 자산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월 수입은 급여소득으로 월 1,000만 원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현재 부동산 임대로 월 5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유 자산은 주거용 34평대 아파트 4억 5천만 원짜리 갖고 계시고 현금은 3억 5천만 원. 그리고 공장 부지 이게 부동산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15억 정도 한답니다. 네네. 네, 현재 이 부동산은 다른 데 준 게 아니라 본인의 회사에 임대를 했어요. 네네. 사장이자 임대 사업자가 된 거죠. 본인 회사에. 그래서 지금 높은 금리를 하지는 않고 최저 금리를 받으면서 지금 회사에 임대를 주고 임대 소득을 받고 계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사례자께 제시한 플랜을 만들 때 고려할 점이 있었죠. 뭐였죠? 일단은 먼저 우선 아들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 부모님께서 미안함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을 뭔가를 좀 계속 주려고 좀 하셨고요. 이 본인은 계속 일을 하면 되고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벌어지니까 이왕 주는 거 지금 있는 거는 그냥 모든 걸 다 줘도 된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분 의견에 살짝 반대를 했었죠. 많이 반대했죠. 예, 그 이유가 뭐였죠? 뭐 일단 자녀들이 부모가 주는 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했고요. 지금 뭐 이제 새내기 직장인이고 한 명은 대학생인데 돈을 관리할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들들한테 이렇게 줬다가 나중에 노후에 본인들의 소득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자녀들에게 부담을 짊어지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오히려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후는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자녀들한테 상속하는 방향으로 플랜을 짰었죠. 애들이 이제 돈 관리할 준비가 안 됐고 네. 또 이 부부도 이 사례자도 마찬가지 본인 것보다는 애들한테 다 전해주고 싶은 네. 그걸 좀 막은 건데 그러면 플랜을 하나씩 살펴볼까 하는데 본인의 노후 자금과 자녀에게 그 물려줄 자산 이런 쪽 저희가 좀 분리를 그렇죠. 했죠. 일단은 먼저 현재 갖고 있는 이 현금 3억 5천만 원하고 그다음 추가로 3억 5천만 원, 즉 이 현재 소득 중에서 월 500만 원씩 이 자금을 약 6년간 모아서 이 노후 자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총 이제 7억을 노후 자금으로 그렇죠. 한 건데 네. 이제 상속 자산으로 현재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15억의
부동산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퇴직할 때 공장 부지를 회사에 처분해서 당시 부동산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이나 뭐 상가와 같이 임대 소득이 발생 가능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제 그걸 자녀에게 상속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네. 일단 노후 자금 마련 방법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현재 보유한 이 현금을 3억 5천만 원을 네네. 거치식 일시납으로 연금으로 이제 넣으셨고요. 이 매달 500만 원씩 발생하는 소득은 약 6년간 추가 납입을 통해서 총 7억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거나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납입을 잠깐 중단을 하시고 유동성을 좀 확보하시면서 그러한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일단 일시납으로 이제 3억 5천만 원을 넣게 되면은 보험사에서 가져간 수수료 자체도 굉장히 저렴해지죠. 그리고 이제 또 추가 납부가 끝나면은 이후부터 이제 퇴직하기 전까지 최대한 또 거치를 하면 이게 또 거치를 함으로써 적립금이 훨씬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좀 좋은 게 딱 정년이라는 게 정해져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한 네. 상태였죠. 네. 그래서 굴릴 때까지 굴려보자. 그렇죠. 예, 일단은 그리고 15억 상당의 부동산 상속 자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앞에서 운영 계획도 말을 했지만 이 이 문제는 이게 상속세 재원, 네. 세금을 내기 위한 재원. 네. 이게 마련이 결국은 핵심인데 그렇죠.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자녀들이 마련해야 되는데 뭐 이제 현재 부동산 시세 15억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상속 자산에서 공제 금액을 빼고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나서 누진 공제액을 빼고 나면 총 이제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 중에 2억의 상속세 재원을 종신보험으로 이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플랜을 짜드릴 때 네. 맨날 왜 자꾸 보험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 물어보는데 사실 그냥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뭐 이제 보험이라는 것이 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엔 뭐 이제 내가 낸 돈보다 더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으로 2억을 모으는 것보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험료로 1억 4천만 원 정도만 내면은 뭐 나중에 상속 시점에 발생할 2억 4천에 대한 세금을 2억 원을 먼저 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벌써 30%의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계약자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걸 내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나중에 상속 가액에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거예요. 포인트가 이제 돈을 누가 내느냐. 네. 그래서 이 돈을 누가 받느냐. 네네. 그러니까 결국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그 세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걸 권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탈세를 권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세를 하다 보니 네. 물론 탈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못되면 결국은 그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니까 네. 합법적인 절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신보험을 권해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예. 그 자금은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문제는 상속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미래에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거 이제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향후에 이 상속 자산이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할 때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를 하려면 상속세 그 따른 재원도 또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녀가 직접적으로 소득을 벌거나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대비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종신보험도 내고 종신보험에다 보험료 또 추가 세금에 대한 것도 만들고 그 애들은 지금 아직 젊기 때문에 네. 결혼도 해야 돼, 집도 사야 돼, 그렇죠. 지도 먹고 살아야 돼. 네. 그럴 돈이 굉장히 빡빡할 텐데 네. 그럼 뭘로 먹고 사나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상속을 준비할 정도면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신 것처럼 여유가 사실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증여세를 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이 결혼 자금이라든지 이런 생활비 부분들은 충분히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뭐 상속이나 증여에 포함이 되진 않지만 통장으로 바로 이렇게 이체를 할 경우에는 현금 증여로 이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소득의 대부분을 상속세 재원 마련에 사용할 경우 부모가 이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자금을 줬다면 자녀는 그 돈을 반드시 생활에 썼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도 상속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화해서 그 생활비를 보조를 받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잠깐 그 조심스럽게 스쳐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여세나 상속세를 안 내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예, 그리고
그 생활비 이런 것들은 증여세에서 면제가 되는데 이게 문제는 사회통념상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금액이 나와 있질 않아요. 예를 들면 부모 자산이 100억을 갖고 있는데 한 10억짜리 집을 사줬다. 자산의 10% 정도 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전 재산이 10억인 사람이 자기 자산의 대부분이 6, 7억을 자녀한테 줬다. 그러면 전에 주거나 받는 금액 차이가 틀릴 수 있지만 누구나 봐도 이건 부모 재산 다 준 거잖아. 이래버리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네. 객관적인 표가 없이 약간 주관적인 것들이 있고 이거는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잣대를 들이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릴 때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찾아서 너 이렇게 했지라고 해서 추징을 하는 게 아니라 낸 사람, 쓴 사람, 이 사람이 직접 해야 되죠. 해명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제출을.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걸 해명 못하면 그거를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런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출처, 증거, 사용 기록 이런 것들을 최소 사망의 10년 전까지의 기록은 최소한 갖고 계셔야만 나중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나 불필요한 추가적인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상속이나 증여할 때 물론 세금 계산하는 것도 중요해서 절세, 탈세 다 좋은데 이걸 하기 전에 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죠. 세금 계산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아 팀장님이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이 상속이나 증여는 단순히 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대로 된 상속과 증여는 이 세대가 넘어갈수록 유태인이 했던 것처럼 세대가 넘어갈수록 경제적 안정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자산 관리 방법도 모르고 돈에 대한 이 중요성도 모르는 상태로 돈이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속과 증여가 거꾸로 독이 든 수저처럼 금수저가 아니라 독이 든 수저가 돼서 거꾸로 자녀들한테 더 피해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 세금을 아끼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자녀들의 자산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세계 부호들은 돈을 잘 버는 법, 성공하는 법, 물려주는 것 등 모든 걸 다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식들에게 돈에 대한 소중함과 돈에 대한 자산관리법을 알려주는 것, 그거를 최우선으로 했고 그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의 세대가 이어지며 그 선조들에 대한 부와 명성을 그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물려주기에 바빠서 자식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일단 주고 보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식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많다고 합니다. 예, 자녀들에게 금수저 물려주는 것 물론 좋겠지만 그 자식들이 물려받은 금수저를 또 다른 후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법, 재테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모님들이 직접 못하시면 온갖 수단과 방법 학원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꼭 자녀는 그런 교육 필요하니까 제일 먼저 그것부터 선행하신 후에 자녀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최근 이슈와 함께 재테크의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컨설팅 사례까지 알아봤습니다. 방송이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재테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다,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3153-2669번 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상담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테크 매거진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